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먼저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제주에서 지난 5월에 실종된 장미란 씨 추정 시신이 어제 오전에 발견이 됐죠. 신원 확인 등을 위해서 부검이 이루어졌는데 조금 전인 오전 11시 10분쯤에 종료가 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부검은 오전 8시 반에 시작이 됐고요. 가족들에게 먼저 결과가 통보가 됐습니다. 이번 부검으로 장미란 씨 추정 시신의 정확한 신원과 그리고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현재까지 경찰에서는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입장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뤄진 부검으로 정확한 신원과 사인이 이제 확인이 될 텐데요. 가족들에게 결과가 이제 통보가 됐고 추가 내용이 속보로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종 사건들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 서부경찰서 경찰관이 오늘 불구속 상태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습니다. 경찰은 허위 보고와 셀프 사건 종결이 어떻게 이뤄지게 된 건지 추가 조사를 진행합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오선열 기자. 네, 제주 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경찰관, 영장 심사를 몇 시에 받게 되는 겁니까? 네, A경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열립니다. 지난 22일 긴급 체포된 A경장은 직무유기와 공전자 기록 위작 등의 혐의를 받는데요.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입니다. A경장은 지난 5월 15일 장미란 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지 2시간여 만에 당사자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사건을 허위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통신기록 조사 결과 장 씨와 A 경장이 통화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 실종자 프로파일링 관리 목록에서 장 씨와 관련한 정보를 삭제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A 경장은 지난달 초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도 장 씨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종결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는데요. 두 사건 모두 A 경장이 경찰서 실종팀에서 혼자 당직 근무를 하는 과정에 신고가 접수돼 셀프 종결 처리한 겁니다. 경찰은 A 경장이 그동안 처리했던 실종 신고 298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합니다. 네, 그런데 이 문제의 A 경장, 어제 체포적부심이 인용되면서 풀려난 상태죠? 네, 긴급 체포된 A 경장은 오늘 불구속 상태에서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합니다. 앞서 제주지방법원은 A 경장이 청구한 체포 적부심을 인용하고 석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A 경장의 소재 파악이 계속 파악됐던 만큼 긴급 체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번 결정은 체포 절차의 적법성을 판단한 것으로 A 경장이 받는 혐의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A 경장은 다시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됩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늦은 오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경찰은 허위 종결 의혹과 관련해 사건 처리와 지휘 보고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인 실종 사건의 수사 체계 등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제주지방검찰청도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이번 사안의 실체 규명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지방법원에서 YTN 오선열입니다. 경찰이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의혹과 관련해서 본격적인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사건의 처리와 지휘 관리 감독 체계에 문제가 없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인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경찰청 차원의 감찰이 이뤄지는 건데 언제 시작되죠? 네, 경찰청 감찰 담당관실은 어제 오후 장미란 씨 사건 허위 종결과 관련해 사건 처리와 지휘관리 감독 체계 전반을 확인하기 위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공지했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국회에서 본청 차원의 감찰로 철저하게 책임을 묻고 제도까지 개선하겠다고 공언한 직후 발빠르게 움직인 겁니다. 감찰 담당 직원들은 공지 직후 곧바로 제주도로 향했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감찰을 통해 잘잘못을 따지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감찰팀이 이제 막 제주도에 도착한 만큼 관련 규정과 사건 구조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현재로선 특정 윗선을 겨냥할 상황이 아니고
급하게 속도를 낼 것도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당사자는 이미 직위에서 해제된 가운데 추가 인사 조처가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경찰청에선 아직 추가 조처를 내릴 계획은 없다면서도 추가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바뀔 수가 있다고 귀뜸하기도 했습니다. 또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혐의가 발견되면 관련해서 추가 인사 조치가 있을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철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번 실종 사건 허위 보고 사태를 언급했습니다. 경찰의 기강회의와 무책임을 지적하면서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 이렇게 지시했는데요. 또 큰 권력을 갖게 되는 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한현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 개혁을 언급했군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경찰의 기강회의와 무책임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제주 장미란 씨 실종 사건 처리와 관련한 언급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경찰이 국가기구 중에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은데 그에 따른 국민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총리실에 국민 의견을 수렴해 경찰 개혁기구에 대한 방안을 구상해달라고 지시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과연 이 큰 권한을, 그 책임을 충분히 이행할 만한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이 경찰 개혁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경찰이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한다는 언급은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로 경찰 권한이 더 커진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문제라도 권한이 커지면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며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또 일선 직원의 잘못을 그 직원을 문책하는 것만으로 끝낸다면 지휘 책임이 왜 필요하겠느냐며 지휘할 권한도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한다고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경찰의 책임이 또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강조했는데 지금 관련해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번 실종 허위 종결 사태에 관련해서 제주 서부경찰서 지휘라인 모두 전원 대기 발령 조치가 내려졌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청은 제주 서부경찰서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 허위 종결의 지휘 책임을 물어서 전 서부경찰서장과 현 서부경찰서장 그리고 형사과장과 실종팀장 등 경찰서 지휘라인 전원을 대기 발령 조치했고요. 지휘감독 책임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등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도 이번 사건 처리와 지휘관리 감독 체계에 문제가 없었는지 경찰청 차원에서 감찰이 어제부터 이뤄지고 있다. 내용을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제주 서부경찰서 지휘라인 전원에 대해서 대기 발령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추가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무소속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수사가 1년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오후에 열립니다. 수사 과정에서 지연은 없었는지 사건 처리가 적정했는지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김 의원 사건 수사 과정에 대한 심의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늘 오후 3시부터 정기회를 열고 무소속 김병기 의원 사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김 의원 사건 수사가 불필요하게 지연됐는지 또 수사 과정에 미비한 점은 없었는지를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심의 결과는 오늘 나올 예정인데요.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경우 수사 종결 시점과 관련된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수사 심의는 직권 부의가 아닌 사건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만큼 김 의원 등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자리는 마련되지 않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는데 경찰 수사는 얼마나 진행이 됐습니까? 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시민단체 고발을 시작으로 전직 보좌관의 고소 등이 이어지면서 본격적인 경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비롯해 천남의 대학 특혜 편입 의혹, 배우자 관련 사건의 수사 무마 청탁 의혹 등 모두 13개 의혹이 수사 대상입니다. 경찰은 그동안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밝혀왔지만 1년 가까이 결론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사건을 고발한 시민단체와 고소인인 전직 보좌관 A씨가 각각 수사 심의를 신청했습니다. 오늘 나오는 심의 결과는 강제력이 없지만 수사팀은 그 취지를 존중해야 합니다. 다만 심의 결과를 공개할지는 위원들의 과반수 의결을 거쳐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기 성남시에서 옛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김상수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김상수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은 경기 남부경찰청 홈페이지에 앞으로 한 달 동안 게시됩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경기 성남시 길거리에서 자신의 과거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1973년생 52살, 이름은 김상수입니다. 지난 18일 경기 남부경찰청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김 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상수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경기 남부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게시 기간은 다음 달 24일까지 한 달 동안입니다. 김상수는 지난달 5일 경기 성남시 상대원동에서 교제하다 헤어진 6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체포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며 일관되게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행 직후 자해한 탓에 한 달 넘게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태블릿 PC 등을 이용해 형량 낮추는 법을 미리 검색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조사에 대비한 허위 진술을 꾸미며 엄벌을 피하려고 준비해 온 겁니다. 또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한 스토킹 사건이 송치됐다는 문자를 받은 당일 흉기를 구매하거나 새벽 시간 피해자 직장 앞에서 배회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은 김상수가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8월 막바지에 접어들었는데 무더위는 여전합니다. 최근에 태풍이 잇따라 발생하며 날씨 변동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김민경 기상재난 전문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다음 주면 벌써 9월이던데 여름이 끝나긴 끝나는 건가요? 네, 아직은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덮으면서 뜨겁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폭염특보는 사실상 전국에 내려져 있고요. 밤사이 서울 등 전국 26곳에서 열대야도 나타났습니다. 이 당장 모레까지는 중부지방도 30도를 웃돌고 포항이나 부산 등 남부 일부는 35에서 36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목요일부터는 비구름의 영향으로 기온이 조금씩 낮아지겠고요. 주말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다소 누그러지겠지만 이 9월에도 30도 안팎의 늦더위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태풍 상황도 살펴볼게요. 최근에 태풍이 좀 쉴 새 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제까지만 해도 태풍 4개가 동시에 활동했는데요. 하루 만에 2개가 잇따라 약화하면서 지금은 2개만 남았습니다. 화면 보실까요? 이 위성에서 본 구름 모습입니다. 이 가장 큰 소용돌이가 18호 태풍 사우델입니다. 이 태풍은 이렇게 중국 남부를 향하고 있고요. 20호 태풍 개나리는 중국 푸저우 부근에서, 그리고 이게 20호 태풍이고요. 21호 태풍 개나리는 21호 아싸이는 이 조금 전 오전 9시에 괌 북서쪽 해상에서 열대저압으로 이렇게 두 태풍이 약화를 하게 됐습니다. 또 중국 남쪽 부근에 매몰고 있는 이 19호 태풍 나라도 이 내일이면 열대저압으로 약화할 전망입니다. 지금 태풍이 저렇게 다 몰려 있는 거예요, 4개가?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예년과 비교해도 많은 건가요? 네, 올해는 태풍 발생 속도가 확실히 많고 개수도 빠르고 개수도 많습니다. 어제까지 벌써 21개의 태풍이 발생했는데요. 이 지난해 같은 시점에는 13개, 2024년과 2023년에는 각각 10개였습니다. 보통 1년에 평균 25개 정도 태풍이 발생하는데요. 이 달력은 아직 8월인데 태풍 개수만 놓고 보면 이미 한 해 평균의 80%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태풍철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평년 기준으로 보면 9월 이후에도 11주
7.6개의 태풍이 더 발생하는데요. 역대 태풍이 가장 많았던 1967년에는 8월과 9월에만 각각 9개가 발생하면서 1년에 총 39개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도 아직 태풍철이 남아있는 만큼 이 태풍이 얼마나 더 발생할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태풍 발생은 활발했지만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태풍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최근 3년 동안 우리나라에 상륙하거나 직접 영향을 준 태풍은 없었습니다. 예. 이 마지막은 2023년 8월 한반도를 관통했던 태풍 카눈인데요. 그리고 지난해에는 영향을 준 태풍이 아예 없었고요. 올해는 지난 6월 태풍 장미로 이 남해 동부 해상에 태풍 경보가 내려지는 등 일부 영향만 있었습니다. 네. 우리나라로 오지 않은 건 다행인데 뭐 특별한 이유는 있는 거예요? 네, 가장 큰 이유는 이 고기압의 영향 때문입니다. 네. 화면 보실까요? 이 지난해 태풍들의 이동 경로인데요. 이 중국 남부로 향하거나 일본 동쪽으로 비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한여름에는 우리나라 주변에 이렇게 뚜껑처럼 고기압이 덮고 있습니다. 네. 이 태풍 입장에서는 이 뚜껑을 뚫고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렇게 중국이나 일본으로 비껴갔고요. 고기압이 물러난 뒤에는 이렇게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이 태풍의 북상을 다시 막았습니다. 올여름에도 초중반에는 강력한 열돔이 버티고 있었고요. 최근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다시 확장하면서 태풍이 올라올 길을 아예 막고 있습니다. 네, 앞서 잠시 또 언급을 해주셨지만 우리나라 쪽으로 북상할 가능성이 언급됐던 태풍 사우론이 이제 중국 쪽으로 빠지는 것 같아요. 네, 한때 진로 변동성이 굉장히 컸는데 네. 지금은 중국 남부로 향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직접 영향 가능성은 적었지만 이 간접 영향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는데요. 화면 보실까요? 이 붉게 보이는 부분이 대기 중의 수증기입니다. 이 사오델 주변으로 이렇게 많은 수증기가 모여 있는데요. 이 태풍이 수증기를 가득 실은 거대한 배처럼 움직이는 셈입니다. 이 태풍이 멀리 지나가더라도 이 수증기의 일부가 우리나라 쪽으로 유입이 되면 비구름의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폭염 끝날 때쯤 되면은 이제 태풍 걱정인데 올해 가을 태풍은 어떨까요? 네, 오히려 가을 태풍을 계속해서 더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이 태풍의 북상을 막았던 고기압이 약해지면 우리나라 부근으로 태풍의 길이 열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과거 큰 피해를 남긴 루사와 매미, 흰남노도 이 8월 말에서 9월 초에 영향을 줬습니다. 이 문제는 태풍이 올라올 길은 열리는데 바다에는 여전히 연료가 충분하다는 건데요. 이 현재 북서태평양의 해수 온도가 30도 안팎까지 올라 있습니다. 이 태풍은 뜨거운 바다에서 에너지를 공급받기 때문에 세력을 키운 채 계속 북상할 수 있습니다. 이 장기 전망에서도 지금 활동 중인 태풍들이 지나간 뒤에 다시 이 강한 태풍이 9월 초중반쯤에 우리나라 부근으로 북상할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여름의 끝이 태풍의 끝은 아닌 만큼 오히려 지금부터는 태풍이 고비일 수 있습니다. 네. 태풍 등 날씨 소식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김민경 기상재난 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전남 해남에서 이틀 만에 또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 9시 41분쯤 해남군 서북서쪽 21km 지역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했고 발생 깊이는 21km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일요일 발생한 규모 3.1의 지진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전남 광주에서는 진도 3의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해남에서는 지난 14일 규모 2.1의 지진을 시작으로 오늘까지 12일 동안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모두 8차례 발생했습니다. 용산공원 등 도심 주택 공급 문제를 놓고 이견을 빚어온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일 다시 만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일 오전 김 장관과 오 시장이 서울 모처에서 만나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동은 지난 20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당시 양측은 용산공원 일부에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놓고 입장차를 확인한 뒤에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환원정책 발표 이후 열린 어제 첫 정규장에서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진 데 이어서 오늘도 하락 출발했습니다.
코스피도 약세를 보였는데 오전 사이에 주가는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오전 증시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늘도 코스피는 하락 출발했습니다. 코스피는 2.4% 내린 6,535.93으로 거래를 시작했는데요. 오전 사이 6,50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외국인이 시장에 매도 물량을 쏟아내며 현재 지수 하락을 이끄는 모양새입니다. 오늘도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3% 이상 밀리며 출발했습니다. 현재도 하락세지만 그래도 장 초반보다는 낙폭을 조금 줄인 모습입니다. 오전 11시 5분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2.3% 줄어든 25만 원에 거래됐고 SK하이닉스도 4.5% 하락한 159만 원 선에서 움직였습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주주 환원 정책 발표 이후 맞은 첫 정규장에서 실망감을 표출한 매물이 쏟아지며 8%대 급락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사주 소각 등 구체적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는 실망감이 표출됐다는 평가가 나왔는데 이튿날인 오늘 저가 매수로 인한 반등 기대감도 있었지만 현재로선 매도세가 더 큰 상황입니다. 이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마이크론이 5.83% 떨어지는 등 반도체, 기술주 전반에 매도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현재 시각으로 오는 26일 실적 발표를 앞둔 엔비디아 주가도 전장 대비 2.9% 내리면서 7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시장에서는 AI 성장세에 대한 경계감이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왔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이번 주 발표될 엔비디아의 실적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도 오늘 0.79% 내린 806.93의 장을 시작했는데 이후 장중한 때 780선까지도 밀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380원 초반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1370원대 재진입을 넘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최민기입니다. 네, 제주에서 석 달 전에 실종된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됨에 따라서 경찰이 오늘 부검을 진행을 했습니다. A 경장이 종결 처리한 실종 사건 298건도 모두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제주 현지 연결해서 내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고재형 기자. 네, 제주 취재 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부검도 이루어졌는데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네, 먼저 어제 장미란 씨로 추정된 시신 관련된 내용 정리해드리겠는데요. 어제 오전 합동수색에 나섰던 경찰이 야자나무 농장에서 장미란 씨로 추정된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실종된 지 104일 만이자 경찰이 집중 수색에 나선 지 나흘 만입니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장 씨 거주지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곳인데요. 평소 장 씨가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던 길 옆에 있습니다. 발견 당시 시신은 장 씨가 지난 5월 12일 집을 나설 때 복장 그대로이고 휴대전화와 팔찌 등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범죄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타사를 의심할 만한 흔적이 없다는 거죠? 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네, 부검은 오전에 마무리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8시 반쯤 임시 부검실이 있는 제주경찰교육센터에서 부검이 시작됐는데요. 부검은 2시간여 만인 오전 11시쯤 마무리됐습니다. 부검 결과는 먼저 가족 측에 알릴 예정인데요. 경찰은 부검을 통해 신원을 확정하고 사망 시점과 정확한 사망 원인, 타살 여부 등을 가릴 방침입니다. 또 어제 함께 발견된 휴대전화도 포렌식을 진행해 통화 내역과 유서 여부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네, 그런데 장미란 씨 사건을 허위 종결했던 A 경장, 그동안 처리한 실종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경찰은 A 경장이 1년 5개월 동안 실종팀에 근무하면서 처리한 298건 전체를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A 경장은 장미란 씨 사건뿐만 아니라 최근 숨진 채 발견된 60대 남성 사건 역시 연락이 닿았다라며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사건 모두 A 경장이 혼자 야간 당직을 섰던 날 접수받고 자체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야간 당직이라는 허점을 노려 똑같은 수법으로 기록을 지웠다는 점에서 다른 사건들 역시 의도적으로 허위 종결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전문가 인터뷰 보시겠습니다. 또 야간 당직을 설 때 이때 당시에 이제 실종 신고가 접수가 됐다라고 할 것 같으면 본인 입장에서는 이게 만약에 이제 계속해서 실종 상태가 유지가 되면 본인이 안고 가야 될 그런 업무였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경찰은 이들 실종건에 대해 실종자와 신고자 등에게 일일이 연락을 시도하며 경위를 재확인 중입니다. 이번 사건의 유가족들은 경찰이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하지 않고 수색 작업을 지속했더라면 가족을 살릴 수 있지 않았겠느냐며 비판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YTN 고재영입니다.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의혹에 대한 감찰에 들어간 경찰청이 해당 경찰서장을 포함해서 지휘선상에 있는 간부들을 모두 대기 발령했습니다. 감찰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모두 대기 발령 내렸군요. 네, 경찰청은 조금 전 장미란 씨 실종 사건 허위 종결에 대해 지휘 책임을 물어 제주 서부경찰서 지휘라인 모두를 대기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전현직 경찰서장과 형사과장, 실종팀장까지 모두 4명이 대상입니다. 특히 사건이 처음 접수됐던 지난 5월 업무를 수행했던 전 경찰서장에게도 함께 책임을 물은 점이 눈에 띕니다. 경찰 관계자는 지휘라인에 대한 감찰 조사가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 근무를 이어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조처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제주경찰청 단위에서도 추가 인사조처가 필요할지에 대해선 감찰 과정을 지켜본 뒤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경찰청 차원의 감찰은 진척이 좀 있는 건가요? 네, 경찰청 감찰 담당관실이 사건 처리와 지휘관리 감독 체계 전반을 확인하기 위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공지한 것이 어제 오후 5시쯤입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국회에서 본청 차원의 감찰로 철저하게 책임을 묻고 제도까지 개선하겠다고 공언한 직후 발빠르게 움직인 겁니다. 감찰 담당 직원들은 공지 직후 곧바로 제주도를 향했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감찰을 통해 잘잘못을 따지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감찰팀이 이제 막 제주에 도착한 만큼 관련 규정과 사건 구조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란 입장입니다. 또 현재로선 특정 윗선을 겨냥할 상황은 아니고 급하게 속도를 낼 이유도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철입니다. 실종 사건 2건을 허위 종결시킨 경찰관이 긴급체포 요건 미흡으로 석방되면서 경찰의 수사력에는 또다시 물음표가 붙었습니다. 실종자 수색의 골든타임을 날려버린 경찰이 긴급체포의 요건조차 몰랐냐는 비판을 받게 되면서 불똥이 경찰 수사권 전체로 튀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경찰관의 무사하다는 거짓말을 믿고 실종된 가족을 기다렸던 시간. 돌아온 건 차디찬 시신과 경찰에 대한 배신감이었습니다. 잘 있는데 이제 신고자한테는 알리지 말아달라고 한다고 통화가 됐다 이렇게 연락을 받았죠. 경찰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저는 그냥 알겠다고 하고 잘 있는 줄 알았죠. 굳이 뭐가 나온다면 숨기지 말고 제대로 바로바로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꼭 언니를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덮어버린 사이 골든타임은 허망하게 지났습니다. 장미란 씨 사안이 워낙 크게 이슈가 되니까 가족들이 그걸 보고 연락을 해서 확인이 된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놓자면 이 수사력의 한계에 대한 부분 우리가 좀 뼈아프게 지적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유족의 원통함이라도 풀어주겠다며 수사에 나선 경찰은 사건을 덮은 혐의로 A 경장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긴급 체포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였습니다. 경찰인 A 경장조차 자신의 석방을 예감하고 체포적부심을 신청하는 상황에서 정작 수사경찰은 법 검토를 제대로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더 큰 문제는 수사 차질입니다. 긴급 체포 상태에서 확보한 A 경장의 진술이나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판단되면 재판 과정에서 논란이 일 수도 있습니다. 체포적 부심이 인용이 됐다 하더라도 유죄 무죄 판단에는 뭐 전혀 지장은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그렇게 불법적인 긴급 체포가 진행된 상태에서 수집한 증거들의 증거 능력에 대한 공격은 이루어질 수 있어요. 나중에. 수사 조작의 임의 종결, 기본적인 긴급 체포 요건조차 몰라 피의자에게 석방기를 열어준 경찰의 무능함. 여기에 허점을 노려 잽싸게 적부심을 신청한 피의자 경찰관의 태도까지 더해지며 국민의 시선은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박탈된 가운데 무소불위로 커진 경찰 수사권을 과연 국민이 믿을 수 있을지 깊은 의문이 남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당정협의회를 열고 80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재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국회 운영위에서는 5.18 폄훼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현정 기자. 네, 국회입니다. 먼저 예산안 당정협의회 결과부터 전해주시죠. 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주요 내용을 발표하며 대한민국 제도약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역대 최대로 80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일단 지출 구조를 과감히 조정해 5개 전략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와 AI 지원과 미래성장 엔진 확충, 청년성장 단계별 지원 확대, K자형 양극화 대응과 지방주도 성장 지원, 국민안전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반도체 특별회계를 신설해 통합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기로 했고 자율주행차 지원 확대와 역대 최대 규모의 전기차 보조금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또 대학생 인턴 학기제를 도입하고 지방 국립대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도 의결이 됐다고요? 네, 국회 운영위원회는 5.18 토론회로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오늘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체 회의에 불참한 채 민주당 의원들의 주도로 처리됐는데요. 민주당 원내대표인 한병도 위원장은 직권으로 안건을 상정하면서 5.18 왜곡을 처벌하겠다고 법을 만든 그 국회에서 이 의원이 버젓이 왜곡의 자리를 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 의원이 확실히 제명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즉각 국회 윤리특위가 구성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에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 대변인은 민주당에도 윤리위에 회부할 사안이 많은데 이 의원 건만 다수 폭거로 처리됐다면서 지금 같은 방식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네, 제주 실종 사건을 두고는 여야에서 경찰의 쇄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죠. 네, 민주당은 허위 종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일벌 100개를 요구하며 경찰의 전면 쇄신을 촉구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형사사법체계 불신으로 번지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고요. 김민석 대표는 변호사 출신인 김남희 의원을 단장으로 외부 인사가 절반 참여하는 경찰개혁 추진단을 발족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 추진이 경찰의 사건 암장을 부추겼다고 비판했는데요. 정점식 원내대표는 한성숙 총리의 자성 촉구도 자아 분열적이라며 정부 여당이 범죄의 공범과 다를 바가 없다고 쏘아붙였습니다. 김태규 원내수석 대변인 역시 수사권 조정 이후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을 장치마저 사라졌다며 참담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세청이 사주 전형의 황제 사택을 제공한 법인들 가운데 기업 전반에 세금 탈루 혐의가 중대한 50개 업체에 대해서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들 법인의 탈루 혐의 금액은 약 1조 9천억 원으로 유형별로는 사조일가 거주형이 28개, 부동산 투기형 5개, 별장형이 17개입니다.
국세청은 이들 법인은 사주 일가의 부동산 사적 사용과 사주 일가에 대한 가공 인건비 지급, 거짓 세금 계산서 수수 등의 탈루 행태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탈루 혐의를 받는 법인들은 서울 강남 3구와 마용성 등 핵심지에 위치한 고가 주택을 사주 일가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800조 원이 넘는 내년도 예산안을 내놓을 전망입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 증가 등에 힘입어 국세 수입도 6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도 총 지출 증가율을 올해 본 예산인 729조 9천억 원 대비 10% 이상으로 제시하며 800조 원대 예산을 예고한 기획예산처는 이런 내용으로 내년 예산안을 짜고 있습니다. 총 지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0.9% 증가한 이후 처음입니다. 지난밤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고 오늘 영남권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이 폭염특보 상황입니다. 18호 태풍 사우델은 금요일쯤에 중국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날씨 상황과 전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한석 기자, 이 열대야가 나타난 곳이 지금 많다고요? 네, 밤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을 기록하면서 열대야가 나타난 곳이 많습니다. 주로 도심과 해안 지역입니다. 서울과 인천 최저 기온은 26.1도, 강원 속초는 27.2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영남과 호남권에서도 밤 최저 기온이 27도를 웃도는 등 열대야 지역이 많았습니다.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에 머무는 데다 남쪽에서 후텁지근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낮에는 물론 밤에도 더위는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무척 더울 것 같은데 전국이 폭염특보 상황이라고요? 네, 강원 산간을 제외한 사실상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울 동쪽 지역과 오산, 평택, 양평 등 경기도 일부, 경북 대부분 지역, 대구, 울산, 광주 등에는 폭염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2도, 광주 35도, 대구와 포항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 예보도 있습니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에는 최대 60mm가 예상됩니다. 목요일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낮아지겠지만 당분간 평년보다 더운 날씨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태풍 사우델은 중국으로 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간접적인 영향이 좀 있을까요? 네, 사우델은 강도 4의 매우 강한 태풍입니다. 현재 일본 오키나와 동쪽 바다까지 와 있습니다. 대만 북쪽을 지나 금요일쯤 중국에 상륙할 것으로 보이는데 위력이 강한 탓에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태풍이 지나면서 주변에 바람이 강해지고 기압계 변동이 커질 수 있습니다. 주말 이후에는 태풍이 남긴 수증기가 우리나라로 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고한석입니다. 경제 상황 인식을 보여주는 소비자 심리지수가 주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넉 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의 8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 소비자 심리지수는 이번 달 104.5로 집계돼 전월 대비 2.3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은은 실물 경제가 양호한 흐름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경기에 대한 비관적인 판단이 늘어나면서 현재 경기 판단에서 상대적으로 전월 대비 지수 하락폭이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가 100보다 크면 경제 상황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가구 수가 부정적으로 응답한 가구 수보다 많음을 뜻하고 100보다 낮으면 그 반대임을 보여줍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의 경제적 고립을 위해 제3국을 겨냥한 2차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이란은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며 전면 대응을 예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이란을 경제적으로 완전히 고립시키기 위한 경제적 왕따 작전을 시작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란이 제재를 회피해 활용하는 가상화폐와 기술, 금,
항공, 해운과 관련해 이란과 거래를 하는 제3국에 2차 제재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Will tighten the noose and block every potential source of revenue that funds the IRGC and the evil Iranian regime. We are enforcing a zero leakage approach. 이란의 핵과 미사일 기술 확보와 사이버 작전, 석유 수익을 도운 전 세계 60개 기관과 개인, 선박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각국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 지도자에게 직접 전화해 이란과의 교류 중단을 요청하고 있다면서 지정한 시한 내에 미국이 지목한 활동을 중단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란을 대신해 자금 세탁을 하는 기관은 미국 달러 시스템에서 퇴출할 거라는 경고도 내놨습니다. 이란산 석유의 최대 구매국인 중국의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는지 여부는 분명히 밝히지 않았지만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That they should be prepared to face U.S. sanctions, and no one is above this. 베선트 장관은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의 잘못을 바로잡을 시간을 주겠지만 인내심이 무한하진 않다며 이번 주 안에 금융기관 제재 발표가 있을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이란은 이미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منتظر این ایام بودیم که اینها میدونستیم که چه برنامه‌هایی رو دارن. همونطوری که در صحبت پیشین عرض کردم دولت یه برنامه 2 ساله‌ای رو داره و کاملا آماده هستش و آماده بود برای اینکه این اتفاقات بیفته. 미국의 고강도 경제 제재 발표에도 이란의 버티기는 당분간 계속될 거란 전망입니다. 미 언론들은 미국의 경제 고립 제재가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사입니다. 이렇게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든 이란 전쟁을 정리해 보려고 고강도 경제 제재를 꺼내들었지만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압박과 제재가 통하지 않으면서 이란 전쟁이 제2의 베트남전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미국의 대대적인 경제적 압박은 지금까지와 크게 다르지 않고 효과를 거두기 쉽지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Trump is relying heavily on the economical pressure because he doesn't want to return back to kinetic war. But the problem is that it's not sustainable. 미국의 제재가 완벽한 압박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이유는 구조적 한계 때문입니다. 이란은 수십 년간 이어진 제재 속에서 유령회사 운영, 해외 자금 세탁, 선박 등록 조작 등 물류와 금융을 우회하는 생존 방식을 고도화해왔습니다. 미국이 2차 제재 카드를 꺼내들더라도 이란의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 등 제3국과의 관계를 일괄적으로 끊어내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큽니다. 초고강도 공세에 대비해 이란 지도부가 이미 수년 단위의 비상경제 대응 플랜을 가동해온 점도 제재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대목입니다. ما هم ابزارهای خودمون رو داریم ما هم بازی رو بلدیم این دفعه هم دیگه فکر نکنن که پدافندی خواهد بود و ما فقط دفاع خواهیم کرد منتظر حمله هم از طرف ما باشن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군사적 우위나 경제 제재 모두 이란의 항전 의지를 꺾지 못했습니다. 전쟁은 명확한 승리 청사진이나 출구 전략 없이 장기 소모전으로 굳어지며 과거 베트남전의 뼈아픈 양상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전쟁은 지상군 중심의 국지전이었던 베트남전과 형태는 다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세계 원유 공급망을 직접 인질로 잡는 하이브리드 복합전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 전체가 직격탄을 맞으며 국제사회의 위기감은 훨씬 큽니다. 의회와 군 내부의 거센 책임 공방 속에서 백악관은 깊은 외교적, 정치적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출구 없는 장기전과 글로벌 경제 위기라는 이중고 속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 수렁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국제사회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미국의 고강도 경제 제재 발표로 이란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도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등 동맹국들 역시 제재 동참 압박에 놓여 셈법이 복잡하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미국 재무부의 이란 제재 발표는 글로벌 공급망과 원유 시장에 파급력을 미쳐 중국, 인도 등 주요 원유 수입국과 외교 마찰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이 내다봤습니다. 중국은 이란의 최대 원유 수입국으로 이란이 수출하는 원유의 90%를 사들여 왔습니다. 미국은 제재를 강화 확대해
이란의 석유 수출을 0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했지만 중국의 이란산 석유 구매는 줄지 않았다며 이는 미국의 핵심 딜레마이기도 하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And that could include heavyweights like China, which buys oil from Iran and also interacts with its banking system. So this could set up a high-stakes confrontation with China right before President Trump is expected to meet China's leader Xi Jinping at the end of next month. 미국이 우방을 향해선 이란과 모든 거래를 끊으라고 요구하면서 한국과 유럽 등 동맹국들의 셈법도 복잡해졌다고 AP통신은 짚었습니다. If they facilitate transactions and are part of the ecosystem that turns Iranian oil into money, into repression, they will be targeted.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직접 교역에선 이란의 비중이 작지만 유가와 공급망 불안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금융과 항공, 해운 등에서 국내 기업과 거래하는 외국 기관, 기업이 이란의 자금 세탁을 돕거나 우회 거래 등을 하는지 점검할 필요도 있는 것으로 지적됩니다. 동맹국들로선 미국에 대응하는 이란의 압박 역시 부담입니다. 이란은 미국의 제재 발표 후 걸프만에서 모든 원유 수출을 멈추고 제재를 돕는 나라의 행위를 전쟁으로 간주할 것임을 밝혔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가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란 페르시아만 해협청은 한국의 잔금 상선을 포함해 45척을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이란이 제3국에 대한 이런 압박과 함께 스스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도 관건입니다. 이미 수십 년간 제재를 받아온 터라 유령 회사나 가상자산,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 등 다양한 우회로를 통해 제재 칼날을 무디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분석했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장미란 씨 추정 시신이 발견됐지만 정확한 사망 경위와 사인을 둘러싸고 의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2시 30분부터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A경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예정돼 있는데요. 관련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장미란 씨 추정 시신이 이제 발견됐지만 사인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경찰에서는 타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현재까지 이런 입장이고 장미란 씨 남자친구는 목숨을 끊을 만한 일은 없었다. 또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경찰에서 발견한 당시의 상황들을 조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그런 타살 정황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입장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예컨대 몸싸움의 흔적이 없다라든가 혹은 발견 당시의 시신의 상태, 자세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일단 때문에 거기가 야자수 농장인 네,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장미란 씨가 예. 범죄의 피해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읽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에 반해서 남자친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사정이 장미란 씨에게 없었다라고 해서 여전히 이제 가족들 혹은 지인들 입장에서는 범죄 피해 가능성까지 또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으로 읽혀지고요. 결국에는 실제 사인이 무엇인지 또 한편으로는 이 사건 자체가 범죄 피해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어지고 있는 부검 결과를 통해서 예. 판단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실종된 지 시간이 조금 흘렀기 때문에 그 부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도 사안이면 한 어느 정도 걸릴 수도 있습니까? 보통 사건들이 빠르게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부검이 시작되고 또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한 2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들은 사실 한 달 이상 소요되는 경우들도 많고요.
일단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사안 자체가 워낙 주목을 받고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부검이 바로 실시가 된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일주일 내외면은 그 결과에 대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한번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부검 직후에는 신원 확인이라든가 육안으로 봤을 때의 그런 특이점들, 이런 1차 소견이 나올 수가 있는데 뭐 지금 이 시신 자체가 장미란 씨로 보인다라는 그런 의견이 지금 나온 걸로 지금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후에는 구체적인 조직 검사라든가 혹은 뭐 약물이나 독극물 검사 이런 것도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뭐 DNA 감정뿐만 아니라 보다 정밀한 감정들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되는 경우에는 며칠 이상 더 걸릴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걸 통해서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장미란 씨가 왜 사망했는지 그 사인을 밝혀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만큼 중요한 게 이 사망 시점이 언제였는지 이걸 확인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 날씨라든가 혹은 시신의 상태에 따라서 정확하고 정밀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부검을 통해서 장미란 씨가 사망한 시점이 언젠지에 따라서 경찰의 대응에 있어서 그 책임의 크기 역시도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 역시도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사건 수사에 이제 프로파일러도 투입된다 이런 내용도 전해지고 있는데 표창원 범죄학 연구소 소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오늘 언론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어떤 추정이나 단정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이 맞는 말씀이고요. 누군가와 몸싸움한 흔적 전혀 없고 제3자가 들락날락거린 흔적 없고 시신의 상태가 어떤 변동이나 이동 유기 흔적 없고 그걸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다른 어떤 요인들도 있어서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명확한 사망의 원인 규명 혹은 제3자의 어떤 개입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국과수의 부검과 경찰의 철저한 과학수사 또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좀 밝혀져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현 단계에선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이제 표창원 소장의 이제 견해였는데 여러 흔적을 봐야 될 것 같다고 했는데 그 흔적을 정확히 보기에는 또 시점이 너무 지났다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사망한 상태에서부터 시간이 많이 흐를수록 결국에는 구체적인 그 정황들을 따져보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장에서도 외부의 그런 개입이라든가 혹은 타살의 흔적들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는 상황이고 주변인들 역시도 사실 이 사망의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추정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도 많이 흘렀고 또 시신의 상태도 초기에 비해서는 많이 훼손이 돼 있을, 부패해 있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정밀한 감식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정밀한 수사를 해야 될 사안인 것만은 분명하기 때문에 감식 결과라든가 이후의 수사 결과를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것으로 지금 알려진 A 경장에 어떤 동기라든지 이런 것을 좀 알기 위해서 프로파일러를 투입했다고 하는데 이를 통해서 좀 어떤 것들을 밝혀낼 수 있나요? 일단 이 사안이 이제 보도가 되고 나서 과연 그렇다면은 이 A 경장 입장에서는 이 사건 실종 접수가 되고 나서 불과 몇 시간 만에 왜 이 사건을 자의적으로 종결시켰나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지금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을 봤을 때는 극도의 업무 태만이 가능성이 있긴 한데 혹여나 뭐 다른 연유가 있는지 이런 동기들을 파악할 필요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이고 의도가 개입된 건지 봐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파일러의 면담이 중요하다라고 보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따져보고 과연 일반적인 우리가 지금 추정하고 있는 그런 동기 외에 뭐 새로운 동기라든가 새로운 내용들이 나올 수 있을까 다소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뭐 우리가 예측하는 그런 업무 태만이라는 동기 외에 다른 뭐 실제 동기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아무래도 대상자 그러니까 피해자 자체가 경찰이다 보니까 과연 이제 면담 과정에서 순순히 그런 면담 절차에 응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 이 사안에 발단이나 동기에 대해서 충분히 들여다봐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그 밖에도 이제 프로파일러의 면담을 통해서
이 A 경장이 지금까지 해명을 해오고 있는 그 내용들, 그 진술이 과연 실제로 따질만 신빙성을 따질만 한지, 논리성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검토를 해 갈 겁니다. 그래서 이걸 분석한 이후에 또 추가적인 조사 방향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경찰 입장에서는 프로파일러 면담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순한 태만인지 정말 의도가 개입된 거대한 계획인지 이건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어쨌든 이 A 경장이 처리해서 실종을 이제 종결해버린 게 이제 300건 가까이 된단 말이죠. 이걸 다 들여다보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추가적인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기 예. 때문에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 A 경장이 처리했던 실종 관련 업무들 모두 하나하나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 3월부터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처리한 사건 자체가 298건, 거의 300건에 해당을 하고 예. 숫자가 일단 적은 숫자는 절대 아닙니다. 거기다가 지금 장미란 씨 사건이 터져 나오고 나서 그 사이에도 60대 남성 실종 사건을 똑같은 방식으로 허위로 종결했다라는 그런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을 했던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300여 건 중에 대부분의 사안들은 실종자들이 무사하게 귀가를 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사건들도 하나하나 들여다봐야 되는 이유가 실제로 실종자들이 돌아온 것은 변론으로 하고 예. 그 과정들, 그 실종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들에서 지금 앞서 언급이 된 이 두 가지 사건처럼 이 A 경장이 거짓 보고를 하고 또 가족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런 식으로 단기간에 아무 근거 없이 사안을 종결시킨 것은 아닌지 예. 이 부분까지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런 단순한 이런 업무 종결들이 실제로는 직무유기라든가 혹은 공무집행 방해에도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는 다행스러운 결과가 나왔었던 사건들이라 하더라도 하나하나 다 좀 따져봐야 되는 그런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 발견되지 않은 그 실종자가 15명이 더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위치는 제주, 연령대는 성인으로 이렇게 집계를 했을 때 15명인데 좀 걱정이 돼요. 박차를 좀 가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마침 이런 성인 실종자 사건들의 그런 문제점, 그리고 한편으로는 시스템상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실종자들이 죽은 상태로 발견되기도 했고 또 남아있는 실종자들도 있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또 마찬가지로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사항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사건이 발생한 원인 중에 하나는 당연히 일단 가장 첫 번째는 이 피의자인 A 경장의 그런 업무 방식, 사실상 범죄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업무 방식도 하나의 기인을 했지만 또 하나는 이 A 경장이 자신이 이렇게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수 있었던 시스템 문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면 설사 담당자가 A 경장이 아닌 사건이었다 하더라도 이런 시스템상의 허점이라든가 문제점으로 인해서 제대로 실종 사건들이 처리되지 않은 건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가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다면은 지금 다른 사건들 역시도 하나하나 따져보고 이 실종자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있었는지 또 그것이 아직까지 실종자를 찾지 못한 이유가 되고 있는지 이 부분들 다 하나하나 좀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A 경장이 체포적부 심사에서 이제 석방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제 놀랐는데 경찰이 결국은 긴급 체포 요건 하나 못 맞춘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지금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A 경장의 체포 적부심이 진행될 때 네. 예상을 하기로는 이 사안의 중대성을 봤을 때 또 A 경장이 중간에 실종자 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다든가 예. 혹은 폐기한 내용들을 봤을 때 증거인멸의 우려 이런 것들까지 고려를 하면 인용되지 않을 것이다, 예. 석방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봤는데 석방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법원에서 언급을 한 가장 큰 이유가 긴급 체포에서 갖춰야 할 그 요건 그중 하나인 긴급성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체포 영장을 충분히 발부받아서 영장에 의해서 체포를 할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 예.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곧바로 체포를 영장 없이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를 봤을 때나 혹은 이 수사 과정에서 임하는 태도, 인적 사항들이 다 확보가 된 사정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영장을 발부받고 체포를 하는 것이 맞았다. 이렇게 법원에서는 본 겁니다. 예. 일각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국민적인 관심을 많이 받고 있기도 하고 경찰의 신뢰도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이 긴급성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비판을 지금 많이 받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아마 경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뭐 사안의 중대성을 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또 한편으로는 이 피의자가 경찰이라는 점을 봤을 때도 향후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히 크다라는 점을 좀 더 집중해서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시간적 여유라든가 체포영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사정들을 조금 간과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여주기식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밖에 그런 없는 것 비판도 같습니다. 사실은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오후 2시 반에 이제 구속영장 심사가 예정이 돼 있는데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사실 앞서 체포 적부심 결과가 뭐 석방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구속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이미 석방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물론 법원에서 이 체포 적부심에서 인용을 한 이유가 긴급 체포의 긴급성이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 그것 말고도 아주 따져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속이나 체포 과정에서 늘 이야기가 나오는 증거인멸의 우려, 또 도주의 우려 이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검토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지금 앞으로 있을 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따져보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사안과 비슷하게 판단을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연락이 제대로 되고 있고 또는 경찰이긴 하지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사실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구속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왜냐하면 물론 앞서 긴급성 요건은 없었지만 아무래도 이 지금까지 행적들을 봤을 때 이 도주의 우려라든가 증거인멸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하는 사안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장미란 씨가 안타깝게도 이렇게 시신으로 발견됐다라는 점 역시도 법원에서는 조금 고려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직무유기라든가 공무집행 방해라는 그 혐의 내용에서 비추어 봤을 때 장미란 씨의 죽음의 결과까지도 이르렀다라는 점은 법원에서 좀 심각하게 볼 사안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그래도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한 명의 경찰관의 거짓말이고 허위 종결인 건지 아니면은 이게 지휘 라인 전체가 뭐 개입이 된 건지 이거는 따져봐야 되는데 오늘 일단 지휘 라인 전원 대기 발령이 내려졌거든요. 이거는 뭐 앞으로 수사를 좀 고려한 조치기도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지금까지 드러난 사항들을 봤을 때는 뭐 시스템 상의 문제도 있긴 하지만 A 경장의 개인적인 그런 범행으로 비춰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뭐 여기서 사건을 종결 짓기에는 추가적인 수사도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경찰에서는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경찰의 수사력이라든가 혹은 능력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여러 사안들이 발생을 하면서 경찰 입장에서는 현 시점에서는 적어도 이 관계자들 그러니까 수사 라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무래도 뭐 혐의점이 발견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수사를 통해서 이런 점들을 깨끗이 마무리 지을 필요성이 있다라고 경찰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관계자들에 대해서 피의 혐의가 있다라고 보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일단 보고는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또 향후 수사 과정을 또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장미란 씨의 사촌 동생이 이제 장 씨가 실종된 지 2달 만에 서울에서 2차 신고를 했다 그러는데 당시에 경찰관의 부적절한 발언이 또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저희 그래픽 준비했는데 잠시만 좀 보여주시죠. 네, 경찰관이 이렇게 답변을 했다 그래요. 네, 그래픽 잠시 보여주시면 아직 좌측에 보면 이제 발견되지 않은 게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 그러는데 실종자를 신고하러 갔는데 이렇게 말을 하면 뭐 신고하지 말라는 건가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사실 일단 매우 부적절한 그런 발언이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뭐 경찰의 입장에서 선회를 해보자면 만약이라도 뭐 사고로 인해서 뭔가 문제가 발생했다 혹은 범죄 피해로 인해서 실종이 됐다라고 한다면 먼저 확인이 되지 않았겠냐 이런 의미에서 저렇게 이야기를 한 것 아닌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게 좋은 소식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 아닌가라고 선회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당시에 다시 한번 접수를 한 게 사건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실종이 되고 나서 거의 2달 가까이 지난 상태에서 재신고를 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달여 동안이나 발견되지 않은 실종자의 가족에게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게 좋은 일일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그 상황을 봤을 때는 분명히 부적절한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발언을 한 게 성인 실종자들의 대부분이 무사하게 귀가를 하다 보니까 실종 사건에 대해서는 일부 경찰관들이 이렇게 조금 안일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실종자의
가족들에 대한 심경을 헤아리지 못한 그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제 부검이 있었고 국가수에서 분석이 이루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릴 테니까 정확한 사인이 어떻게 나올지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정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욕 도심 한가운데 헤드램프와 작업복 차림의 사람들이 맨홀에서 줄줄이 올라옵니다. 촬영자는 현지 시간 지난 18일 새벽 맨해튼 거리의 맨홀에서 최소 5명이 나온 것을 목격했다고 밝혔는데 뉴욕에서 출몰한다는 이른바 두더지 인간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런 제보 처음이 아닌데요. 지난 5월 브루클린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해 2명이 무단 침입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당시에 시민들이 흘린 귀중품을 노리는 트레저 헌터, 보물 사냥꾼으로 추정이 됐는데요. 경찰은 이번 일행의 정확한 신원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가 신설한 콘텐츠 크리에이션 학사과정, 일명 인플루언서 학과의 안내 페이지입니다. 영상 제작과 콘텐츠 전략, 그리고 개인 브랜딩을 배우고요. 인플루언서가 되는 법이나 조회수를 다루는 과목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SNS 채널을 운영하면서 팔로워 확대, 그리고 수익화 실습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비슷한 전공이 늘면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굳이 대학교에서까지 이걸 배워야 하냐,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레이드마크였던 긴 금발머리가 이렇게 반삭발 스타일로 변합니다. 맨시티의 슈퍼스타 엘링 홀란이 새 시즌 새로운 시작이라는 글과 함께 파격적인 변신을 시도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개막전에서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자 팬들은 머리를 자르더니 마법도 사라졌다며 농담 섞인 아쉬움을 드러냈는데요. 스웨덴의 전설 질라탄은 무슨 내기에서 진 거냐? 맨시티 동료 잭 그릴리시 역시 10살처럼 보인다며 유쾌한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그룹 코르티스의 신곡 가사에 선배 가수 한로로의 실명이 언급되면서 팬들 사이에 논쟁이 일었습니다.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타인의 이름을 가사에 가져다 쓰는 게 존경의 표현인지 무례함인지를 두고 생각할 거리를 남겼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그룹 코르티스의 미니 2집 확장판 앨범에 수록된 신곡 머니머니머니입니다. 인기 캐릭터 뽀로로와 운율을 맞추며 가수 할로로의 대표곡 영영을 언어 유희로 인용했습니다. 이 곡은 코르티스의 지난 22일 공연에서 먼저 공개됐는데 청춘의 위로를 담은 원곡의 맥락을 가볍게 다루고 실명을 소구점 삼았다며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반면 힙합 특유의 존경을 표하는 샤라웃에 해당한다는 옹호도 맞섰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가사를 쓴 건호가 애정과 존경의 의미였다고 해명했고 할로로 역시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내며 갈등은 마무리됐습니다. 과거에도 빈지노가 아름다운 여성의 대명사로 수지를 언급하거나 창모가 서태지에 대한 동경을 표현했듯 힙합계에서 타인의 이름을 언급하는 건 드문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해외에서도 카니에 웨스트가 테일러 스위프트를 상적으로 비하해 파문을 일으켰듯 표현 방식에 따라 큰 충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비하 의도가 없더라도 타인의 작품과 정체성을 창작의 소품으로 쓸 때의 윤리적 선이 어디까지인지는 창작자들이 고민해봐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기습적인 소나기도 예보됐는데요. 광화문에 나가 있는 윤수빈 캐스터, 서울 기온 지금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오후더니 더위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9.7도, 체감 온도는 31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구름 사이로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피부가 뜨겁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앞으로 기온은 2도 정도 더 오르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서울 등 일부 수도권과 강원 남부 동해안, 충청 이남 곳곳으로는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서울 낮 최고 기온 32도, 전주 35도, 대구는 36도까지 크게 치솟겠습니다.
무더위 속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며 저녁까지 중부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소나기의 양은 최고 60mm로 지역 간 강수 편차가 크겠습니다. 내일은 수도권과 강원도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주 후반 제주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휴일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하면서 기온도 내림세로 돌아서겠습니다. 다시 무더운 날씨가 지속하면서 온열 질환이 우려됩니다. 한낮 시간 야외 활동 시 양산을 쓰면 체감 온도를 최대 10도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나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